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비가 와도 달립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벙벌어벙벙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인봉입니다. 이어서 시사평론가 로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밖에 좀 비 오죠? 네, 비 옵니다. 내일 새벽까지 비 오고 네. 내일 아침부터 뭐 영하 뭐 9도까지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오늘 밤 10시에 한국 대 가나전 이제 경기가 있는데 두 분은 몇 대 몇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최진봉 교수님? 저는 2대1. 로? 네. 로. 이기는 거죠. 이긴다. 당연히 이기죠. 서정욱 변호사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2대1로. 또 이 스컴 하실 때는 생각이 같습니다. 예. 별로 뭐 영향가 없는 예측이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여야가 내년도 국회 예산, 운영 예산 늘리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을 놓고서는 치고받다가도 자기 밥그릇 챙길 때는 대동단결한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글자로 의견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치팔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매체 더 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을 찾아가고 또 방송을 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더 탐사가 이제 생중계형 실시간 방송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 집에 이제 찾아갔고요.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그 현관 공동 현관문을 어떻게 들어갔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들어가서 뭐 정확히는 저는 뭐 화면을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만 논란이 되는 게 과연 비밀번호를 눌렀느냐 집의 현관에 근데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취재 윤리에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한동훈 장관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더 탐사 입장에서는 뭐 취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 쪽에서 이제 더 탐사를 고소하고 강하게 비판했죠. 과거에 이제 이정재 이런 이제 그 조폭 정치 깡패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비유를 했고요. 저는 이 부분은 이게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입니다. 공동 주거 침입 그리고 이제 이거 특가법의 보복 범죄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그 너무 솜방망이 처벌로 가서는 이게 그 안 돼요. 저는 이번에 일벌백계해서 앞으로 이게 다시는 이런 게 없도록 이거야말로 이게 취재를 빙자한 폭력 아닙니까? 저는 일벌백계해야 된다. 네. 법정 최고형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해야 된다. 이거 봅니다. 법정 최고형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겁나. 공동 주거 침입 5년이 하니까 두 개면 7년 6개월. 공동 주거 침입이라는 게 뭐예요? 공동 아파트 같은데 주거 침입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2인 이상이 다섯 명이 함께 들어갔죠. 복수로 다중. 들어갔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공동으로 예. 침입했다 그런 뜻의 혐의다 이거죠. 예. 보복 범죄는 또 뭐예요? 그건 어떤 행위를? 그런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한 달 동안 스토커를 했다고 고발했잖아요. 그 더 탐사를. 그러니까 이제 고소 고발에 대해서 보복 차원에서 이게 들어간 게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래 보는 거죠. 아니 그런 그 논리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발언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더 탐사를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검찰에서 그거 느껴봐라.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차원인 것 같아. 제 느낌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더 탐사를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면서 느꼈던 우리의 그 뭐랄까 느낌을 뭐 한동훈 장관 좀 느껴봐라 하면서 이제 뭐 집에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한 행동을 아마 그래서 비유한 그걸 것 한동훈 같아요. 장관이 보복 범죄 혐의로 고소를 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을 왜 했겠습니까? 그게 이제 한 달간 스토커를 하고 또 허위 사실을 하니까 이게 압수수색한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저 최진봉 교수님 그 지난 토요일 날 예. KBS 1TV 심야 토론에 예. 출연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봤죠. 잘 듣기도 했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예. 자, 이 사태인데 이 어떻게 보시는지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이번 기회에 아까 일벌백계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그 언론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모든 유튜버들이 언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우파 쪽에는 또 가로 세로가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제 유튜브와 언론의 경계선을 좀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취재의 한계 있잖아요. 취재를 한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거나 미행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 한계도 이게 분명히 좀 판례가 정립돼 가지고 돼야 되고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돈입니다. 결국 이게 유튜브 이렇게 하다 보면 슈퍼챗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조회수도 늘고 구독자도 늘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좀 벌금 내고 뭐 나중에 뭐 손해배상 좀 당해도 버는 돈이 더 크다 이래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야말로 이게 손해배상의 수를 좀 징벌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그대로 그 손해배상으로 물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 네. 민형사 책임을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서변 얘기 중에 이제 유튜브와 언론의 그 경계를 분명히 차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어떤 화제 인물 집에 취재원 찾아가면 그 집 앞에 가서 또 진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거 침입하지 않고 그냥 밖에만 서 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통 뻗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유튜브를 전부 언론을 하면 유튜브는 전 국민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언론이 전 국민이 그거는 말이 안 되니 최소한의 언론의 어떤 기준은 좀 정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그 뻗치기 그 한계도 이거하고 이제 몰래 뭐 미행을 하고 막 다니는 건 좀 틀리니까 제 말은 이게 이번에 판례를 통해서 제대로 기준을 정하자는 거죠. 네, 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이제 더 탐사의 취재 행동 중에 이번에 집 앞에 문까지 간 거 그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취재를 할 수 있지만 집 앞에서 뭐 소위 아까 서정욱 변호사 뻗치기를 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언론인들이 쓰는 표현인데요.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집에 찾아가고 문을 두드리고 이런 행태 이거는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론사들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개인의 주거의 어떤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 뭐 그러니까 주거 침입이 아니냐 이건 논란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문제는 제가 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취재 방법 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야 돼요. 조민양 관련해서 기억나요? 조국 전 장관 딸 그때 어떻게 했어요? 집 앞에 가가지고 문 두들기고 그 남자 두 사람이 가가지고 그때 보수 언론에 가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여학생이 혼자 있는데 거기다 문을 두들고 문 열으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때는 왜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수 진영에서. 저는 그래서 그런 태도 잘못됐고 이번에 더 탐사의 행동도 저는 그렇게 집에까지 찾아간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취재 행태에 대해서는 뭐 손정욱 변호사 말처럼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보수 진영의 유튜브든 아니면 언론사든 이런 식으로 하고 김만배 씨 출소한 날도요. 140km로 도망을 갔대요. 도망간다는 표현은 제가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기자를 따돌리려고. 네. 그럼 기자들이 막 쫓아가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집에도 못 가게. 그 집에도 못 가고 딴 데로 막 빠져나가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이랬잖아요. 이런 형태의 취재 행태에 대해서 같이 비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면서까지 뭐 취재를 하거나 압박을 하고 이런 행태는 저는 네.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은 어떤 입장인지 일단 저 국민의힘 쪽 여당 반응은 어때요? 여당 반응도 이제 이거는 뭐 일벌백계해야 된다. 한동훈 장관하고 이제 당연히 그 같은 입장이죠. 지금 이제 그 더 탐사가요. 특히 저는 이제 그 좀 이번 게 질이 안 좋은 게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에 술자리 간 거 있잖아요. 이게 명백하게 허위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당사자 여성분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나는 이게 그 동거남자 쏘기 위해서 이게 한 거다. 이렇게 다 자백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포렌식이나 위치 추적 통해서 진실이 밝혀진 거죠.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더 탐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짜뉴스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인정해야 되잖아. 이걸 인정 안 하고 앞으로 뭐 한동훈 장관 해가 수사 기록을 받아서 좀 더 진실을 밝혀보겠다. 이렇게 저는 하는 게 더 질이 안 좋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야당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일단 뭐 입장을 낸 분이 있는데요. 뭐 야당의 전체 입장으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야당 중에 이제 뭐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 더 탐사가 집에 찾아간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다음에 그 언론 자유의 공존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개인의 사생활 문제 또는 주거에 어떤 평안하게 있을 부분까지 침해하는 부분은 부정적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더 탐사가 내건 채용 조건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더 탐사는 자기들이 뭐 자칭 언론기관이라고 떠들잖아요. 언론기관에서 이제 그 직원을 채용할 때 윤석열 한동훈이 때려주기도 싫으신 분 이렇게 채용하면 이게 언론기관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질 때는 말도 안 되는 게 하고
또 이게 자기도 유리할 때는 언론 기관을 사칭하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거야말로 이게 정오의 정치, 혐오 정치예요. 어떻게 아무리 뽑아도 현직 대통령 장관을 때려주기도 싫으신 분 이런 식으로 이게 뽑는 거 이게 과연 저는 책임 있는 언론 기관인지 정말 이게 부끄럽습니다. 아니 언론을 사칭한 건 아니죠. 사칭이라뇨.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더 들어서 탐사는 등록된 언론사예요. 언론이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언론을 사칭했다 하면 안 되고 저는 뭐 이런 표현이 맞냐 이거는 논의가 뭐 저도 그렇게 동의하진 않아요. 이런 표현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 물론 뭐 사적인 기업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뽑을 수 있죠. 그러나 뭐 내걸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비판의 지점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더 탐사는 언론사로 등록돼 있는 기관이고 취재를 하는 거니까 취재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뭐 서정욱 변호사 말처럼 그럴 수 있지만 뭐 사칭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언론사로서 윤리를 잘 지키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관점에 접근해서 논의가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차지하여튼 취재 윤리에 대한 생각들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청취자께서 듣고 계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더 탐사는 등록된 언론입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유튜버로 돈 버는 세력이 누군지 생각해 봐요. 극우 세력 아닌가요?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네 글자로 청취자들 이야기 받는다고 그랬죠. 올해 국회 예산 6,998억 원을 내년에 7,167억 원으로 168억 원 늘리는 내용의 예산을 국회에 여야가 제출을 했는데 다른 건에 대해서는 이전투구식 전쟁을 벌이지만 국회 예산을 늘리는 데는 한마음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니 네 글자로 받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익 집단, 부당 이득, 내로남불, 국세 좀비, 초록 동색, 여야 뭐 똑같다 이런 의견 같으시고 안면 몰수, 돈이 최고. 자, 민주당이 요구한 이상민 장관 파면 최후 통첩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자,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 최후 통첩이라는 거는 전쟁법에서 이제 전쟁을 개시할 때 하는 게 최후 통첩인데 지금 이게 야당이 뭐 전쟁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게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으면 조사를 해봐야죠. 조사를 해서 이제 이상민 장관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안 하고 국정조사 하기도 전에 너네게 책임 있으니까 파면해라.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따라서는 이런 게 야당 요구는 말이 안 되고요. 끝까지 먼저 선 국정조사를 하고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되고 만약에 야당이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요구하면 국정조사를 보이콧해야 된다. 왜? 조사도 하기 전에 파면해라는데 조사할 필요 없잖아요. 국정조사에 불참해야 된다 봐요. 네. 저는 이 조사를 하나마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정조사 한들 그 전에나 뭐 한들 안 한들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국민들도 의견이 해임 쪽이 더 많이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당 내에서도 여당 내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니 12구 참사가 벌어진 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누구 한 명 책임진 사람이 있을까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특히 지휘 책임을. 밑에 있는 소방관들, 경찰관들 불러다가 지금 조사만 하고 이상민 장관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국정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건 물어야 되는 거 맞는데 그 전에 국민들은 이미 이상민 장관 그리고 또 그 국민들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가족들이 이상민 장관 사퇴시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소추안 추진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오늘까지 국민의힘에서 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이든 탄핵 소추안이든. 국민의힘의 입장은 아까 서정욱 변호사 얘기한 대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할 거면은 국정조사를 하질 않겠다는 이미 입장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국정조사를 만약에 안 하겠다고 하면 누가 손해 보겠어요? 국민들이 누구를 그럼 비판하겠습니까? 아니 국정조사 하기로 이미 본회의 다 통과시켜 놨는데 본회의에서 계획안까지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건 안 하겠다고요? 보이콧 하겠다고? 보이콧 하세요 그러면. 그럼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지금 저 최진봉 교수께서 봉침을 계속 날리는데도 네. 서정욱 변호사는 표정이 전혀 변하지를 않고 있는데 뭐 봉침 맞고 좀 따갑지 않아요? 국민들이 다 판단하니까요. 아 국민이 판단한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있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 회동 한남동 관저에서 있었던
회동 민주당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소야대 전국에서 야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예산 전국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나서 야당 대표나 아니면 야당 지도부하고 만난 적 있습니까? 그래놓고 여당에 있는 분들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만찬하는 것이 맞느냐 과연. 그리고 사진이나 뭐 영상 그런 거 전혀 공개가 안 됐어요. 공개가 못 봤어요, 저도. 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 확인이 안 된 얘기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사진이나 영상이 전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밀 만찬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비밀 만찬이라고 봉침을 날렸는데 서정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만찬한 걸. 이게 뭐 비밀입니까? 다 알고 있는데 전 국민이 공개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저는 결국에 야당하고 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야당 지도부가요. 해방 이후에 이렇게 지도부가 거짓말 제조기나 아니면 이게 범죄 혐의자로만 이게 구성된 예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입니다. 도대체 몇십 개입니까? 혐의가. 그다음에 장경태 의원 거짓말 캄보디아 이게 뭐 조명부터 이게 얼마입니까? 또 이게 김의겸 의원 뭐 첼리스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도부가 이렇게 거짓말 의혹이나 범죄 의혹에 휩쓸린 예가 없어요. 이런 지도부하고 뭘 청와대에서 밥을 먹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하고 식사하면 검찰에 잘못된 사인을 줍니다. 혹시 수사 의지나 강도 속도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범죄를 밝히는, 그래서 대통령이 절대 저는 만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 네. 김의겸 장경태 의원도 본인들이 사과 하나 없잖아요. 이런 지도부가 무슨 협치랍니까? 그러니까 지도부가 교체되면 혐의가 많은 야당 대표하고 지도부하고 만날 수가 그렇죠. 없다라는 요지신데 나중에 교체되면 변호사가 그때 다- 교체해야지. 봉침 쏩니까? 아, 당연히 있어야죠. 아니 생각을 해. 변호사가 돼가지고 혐의가 있으니까 본인도 그래 범죄 혐의라고 얘기하잖아요. 확정됐어요? 재판을 했습니까? 아니 검찰 주장하고 지금 조사받는 사람들의 주장이 전혀 상반되고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몰라요? 아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아직은 범죄가 없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면서요. 무죄 헌법에. 추정 원칙은요. 형사처벌이 대법원에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를 추정한다는 거고 이거는 이게 형사사법의 원칙이지 정치에서 통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건 형사사법적 문제를 얘기하는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범죄 혐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치가 아니고 그러면 죄가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맞는 거예요. 그게 법에서 요청하는 것이고 근데 무슨 범죄자처럼 취급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지금의 야당 대표가 범죄자입니까? 아니 어떤 증거로 범죄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근거 하나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누가 그럼 이재명 대표한테 돈 줬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아니 모든 걸 다 그 진술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진술 가지고서 이렇게 쌓아놓고서 범죄자 이미지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안 만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알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표 만나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고 제가 볼 때 수사 열심히 할 거예요. 앞으로 더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털고 계좌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범죄 혐의자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만난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재판 끝나면 1년 2년도 지날 줄 몰라요. 그 이재명 대표 임기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 재판도 안 끝나는데 봉침이 안 뭐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여기까지 봉침하시고 근데 이제 한남동 관저 정치다 언론에서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한남동 관저에서 처음 만난 외부 인사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말에 있었던 여당 대표 이쪽만인 줄 알았는데 그 중간에 친윤계 윤핵관 4인방하고 관저에서 부부 동반 모임을 가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을 것 같아요? 그 뭐 이제 여러 가지 예측이 그러니까 가능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기 전에 윤핵관 네 분을 또 만났다. 부부 동반으로 예. 권성동, 장재원, 이철규, 윤한홍 이렇게 네 분을 만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따로 만나는 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특별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네 분을 만나는 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친윤계로 불려지는 또 윤핵관으로 불려지는 분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또 한 번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정치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국민의힘 내부에도 윤핵관 말고 다른 사람 많잖아요. 쓴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윤핵관들은 가만히 두셔도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쓴소리 하신 분들 불러가지고 좀 쓴소리도 듣고 아픈 얘기 좀 듣고 비판도 듣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죠. 알겠어요. 이 협치를 하려면 한남동 관저에 이제 새로 들어갔는데 아까 서정욱 변호사
변호사는 뭐 만날 일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하십니다만은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새 집으로도 이사도 가고 그랬으면 대통령하고 야당 지도부도 좀 같이 좀 예? 냉수라도 한 잔 같이 마신다든가 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좀 아쉬워요. 저는 이제 빈살만을 제일 먼저 부른 거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때 빈살만한테 개가 짖을까 싶어서 개는 또 경호도 옮겨놨잖아요. 아주 이제 그거는 외교에 잘한 거고. 아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 빈살만 때. 강아지 예. 반려견. 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만난 게 이제 장제원, 네, 윤핵관 네 명. 윤핵관들이죠. 이것도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부터 만나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야당 지도부.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윤석열 핵심 의원들 먼저 만나서 차기 대표도 한번 의논하고 그다음에 지도부 만난 거 그것도 이게 잘했고요. 자, 그다음에 야당 제가 그랬잖아요. 예. 지도부 바뀌면 지도부 이게 합리적인 지도부로 바뀌면 만나고 지금 현 지도부 이재명, 정청래, 박찬대 아니 장경태, 김의겸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만납니까? 교체가 돼야지 만날 그렇죠. 것이다.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전부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뭐 저 서정 변호사 얘기대로라면 한남동 관제에서 민주당 지도부하고 만날 윤석열 일이 대통령이 없죠. 만날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대통령의 선택이니까 알아서 현재로서는 잘 없을 것 하세요. 같습니다. 예. 아, 청취자께서 듣고 계시다가 서정호 변호사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최진범 교수님 말 좀 천천히 하세요. 아, 제가 흥분하면 말이 빨라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아, 한 줄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도 여야가 합심해서 내년도 국회 운영 예산 늘리기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네 글자로 듣겠습니다. 먼저 최진범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정신 차려. 이것을 한준평이라고 하고 있니? 이게 이야, 한준평이지. 이 어째네. 듣고 있어야 되니? 뭐네 글자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서정욱 변호사도 해주세요. 3, 2, 1. 국민의 적. 좋겠어요. 아는 거 많아서. 약간 좀 비아냥되는 듯한. 아는 거 많아서 좋겠습니다 정말.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범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